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은혜입니다.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실명이 여러 차례 적시됐고 김 여사 모녀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된 것도 사실입니다. 1심 재판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시세 조종 선수 김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김 여사 모녀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몇 차례 활용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런 대통령실의 해명을 두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된 게 사실이라면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빠르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겠습니다. 2월 15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월 15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일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허순규의 청년 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순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국립세계문화유산센터를 경북에 세워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죠. 잠시 후 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친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허순규의 청년 생각, 청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이슈를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순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면 좋을지 들어봤는데요. 어르신과 청소년 등 버스 이용 당사자들의 특성에 맞는 의견 수렴의 필요성, 그리고 대중교통 정책 시민참여기구를 제도하는 것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지난 월요일 국회에선 예천군과 안동시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영동 국회의원 주최로 흥미로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네, 일하는 사람들 위한 선거제 개혁이란 국회 토론회는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국회의원이 함께 열었는데요. 김영동 의원은 초당적인 정치개혁 국회의원 모임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승자 독식 선거제도 개혁을 외치는 토론회를 열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와 관련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허순규의 청년 생각에서 자주 말씀을 해 주셨어요. 승자 독식 선거제도 개혁 바꾸는데 우리 지역 정치인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역할이 다분히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김영도 국회의원이 저희 라디오를 들으셨나 본가요? 허순규 대표님 네, 어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점이 인상 깊으셨는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거제 개혁이란 토론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가 놓치고 있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가 가능한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 토론의 주체가 인상 깊었습니다. 그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넘어 협치와 통합의 가능성을 보여줬는데요.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토론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거제 개혁 토론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네, 이번 토론회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경제 주체인 노동자,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치, 노동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반은혜 아나운서님은 일을 하지 않아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산을 혹시 모으셨나요? 제가 모았으면 웃음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좀 어렵지 싶은데요. 저는 아직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요. 네. 네, 반은혜 아나운서님이나 저를 비롯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대부분 일을 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퇴근길에 방송 들으실 텐데 그 출퇴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서잖아요. 네. 네, 이처럼 노동자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들,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방법이 막막한 대부분의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노동자며 노동의 목소리라 함은 평범한 다수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노동 문제, 일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주 핵심적인 문제인 것이고
당연히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권의 주요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평범한 다수 시민들의 목소리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당연히 다뤄야 되겠는데요. 노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왠지 좀 정치적으로 평행된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리거든요. 이념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목소리는 이제 보수적인 시민들, 국민의힘 지지자의 관점에서도 아닙니다. 이 노동 문제는 사실 진보와 보수 모두 중요한 문제고요. 노동 문제를 다루는 방식과 그것을 해결한 정책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노동 문제 자체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두고 좌판이 편향적이니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정치 세력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등 정당의 성격에 따라서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실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노동 문제가 중요하다는 목소리라든가 노동 문제를 이야기하자는 그 자체를 두고 편향적이다 하는 거는 오버다. 말이 안 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해서 협치와 통합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국민의힘 김영동, 민주당 김종민,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과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이 함께 준비했거든요. 네. 이런 초당적인 협력을 보여주었고요. 특히 그 승자 독식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소극적인 대구 경북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이것을 함께했다는 게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올해 4월 10일까지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이 게임의 룰을. 근데 2달도 남지 않았거든요. 시간적으로 시급한데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과 집권 정치 세력은 유독 조용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 정치권도 이런 초당적인 정치개혁 토론회를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 지역 정치권에서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조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바라본다면 상황이 어떨까요? 네, 전국적으로는요, 이제 아주 뜨겁습니다. 그 올해는 연초부터 윤석열 대통령, 또 김진표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 지도자들이 모두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상황이고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도부 또한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했고 특히 4월 10일인 법적 기한을 준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기한을 지킨 적이 없어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선거제도 개혁이 왜 어렵냐면은 이 각 정당이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게 쉽지가 않는데 네. 그래서 초당적인 정치개혁 국회의원 모임이 만들어졌고 무려 13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국회의원들만 열심히 하느냐? 아니죠. 국회 바깥에서 보수적인 시민사회 그룹과 진보적인 시민사회 그룹이 함께 또 이런 공론장을 열어가고 있고요. 청년 정치인 그룹, 국가 원로 지도자 그룹까지 각계각층에서 이번에는 이 양극화된 51대 49의 정치를 바꾸자. 그리고 영남과 호남의 지역 구도를 완화하자. 또 사표를 줄이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좀 국민 통합과 협치를 만들어 보자는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고요. 또 오늘 또 지금 국회 정개특위에서 이거 논의를 빡세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올해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뜨거운 이슈인 선거제도 개혁. 우리 지역 정치권은 그렇다면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리 지역도 함께 해줘야 되는데 네. 먼저 이제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 말고 우리 지역에는 이미자, 박형수, 김희국 이 세 분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 라디오 오늘 청취 권역에는 네. 이 세 분도 초당적인 정치개혁 의원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영동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이런 자리를 국회에서 서울에서만 열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 초당적인 정치개혁 공론장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은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반영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통합 이런 얘기를 서울에서만 정치개혁 논의 이런 토론을 하지 마시고요. 네. 김영동 의원님 또 경북 안동과 예천에서 또 국민의힘 당원들
포함해가지고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 민주당 같은 경우 다 같은 민주당이 아니거든요. 네. 선거제도 개혁 관련해서는 경상북도 민주당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경북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함께 그 선거제도 개혁의 논의를 지역에서 열어간다면은 그 대한민국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판 자체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정의당이라든가 녹색당은 이미 열심히 하고 있고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지역 국민의힘만 움직여준다면은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경북판 선거제도 개혁 협치의 장을 열어갈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 경북도당의 참여를 열렬히 기다리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안동시와 예천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영동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살펴봤는데요. 지역에서도 승자 독식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초당적인 공론장을 마련해달라. 그리고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과 정당들도 민심을 담을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앞장서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불붙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허순규의 청년 생각에서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허순규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허순규의 청년 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순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는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라디오는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우리 지역 경북은 세계유산의 보고죠. 그중에서도 안동은 세계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 무형문화유산까지 세계유산 분야 3개 카테고리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경북에 세계문화유산센터를 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북도의 김대일 의원을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대일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12대 경북도의 전반기 문화환경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6개월이 네. 넘게 지났는데 그간의 소감과 향후 계획이 어떠신지도 궁금한데 먼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예. 지난해 7월에 이제 12대 경북도의회가 시작이 됐는데 또 가분하게도 제가 또 문화환경위원회에 소속되고 또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네. 우리 문화환경위원회는 이제 경북의 문화예술 또 관광 체육 환경살림 이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들을 전부 이렇게 관장을 하는 위원회로 지난 7개월 동안 참 바쁘게 이렇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 안동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대마산업 지원 조례도 제가 발의했고 또 문화지킴이 활동 지원 조례 등 입법 활동은 하는데 또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 또 최근에는 이제 방망경경으로 이래 지적받은 우리 경북도의 출처 출연 통폐합을 위해서 집행부와도 협의하고 또 도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이 대안 마련에 같이 지금 한창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 네, 여러모로 바쁘게 보내고 계시는데 최근 도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국립세계문화유산센터를 경북에 건립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어떤 취지의 말씀이셨는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계문화유산은 정말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유산 동시에 또 요즘은 주요 관광 자원으로 많이 지금 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세계문화유산은 국내 총 13개 세계문화유산이 있는데 그중에 5개가 우리 경북에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우리 안동 하회별신구 탈놀이가 인류무형유산에 이렇게 등재되면서 우리 안동은 세계문화유산, 또 세계기록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등 유네스코가 가지고 있는 3개 분야의 카테고리를 모두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역할을 이제 전체적으로 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립으로 그것도 세계문화유산센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이제 그 건립을 할 수 있는 최적지가 또 경북이고 해서 제가 지난 도의회 임시 발언 때 5분 자유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통합적으로 관리할 곳이 국립으로 관리할 곳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그렇다면 세계문화유산센터가 왜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세계문화유산들이 보면 이제 지구 단위 형태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능과 가치가 이래 함께하는 여러 지역의 유산을 같이 이래 등재시키는 연속유산의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네. 어떤 지역 간의 정보 공유도 필요하고 또 정책연대 등을 통해서 세계문화유산의 어떤 체계적이고 좀 효율적인 통합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컨트롤 타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대에 맞게 이제 이 기술들을 이용해서 새롭게 문화유산을 이렇게 보존 관리하고 또 이를 통해서 젊은 세대하고 소통함으로써 우리 문화유산의 보편적 가치가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국립세계문화유산센터의 건립과 역할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새롭게 보존 관리해야 하고 보편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세계문화유산센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주도에 세계자연유산센터가 있고 또 전주에는 국립무형유산원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곳들은 또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겠어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예. 제주도는 그 하산섬과 용암동굴이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또 보존하기 위해서 2012년에 이제 제주도의 세계자연유산센터가 건립이 됐고, 또 전북 전주에는 국립무형유산원이 무형유산의 전선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서 또 2013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두 곳에서는 이제 유산의 가치 전달이라든지 또 이제 보존을 위해서 홍보라든지 또 전시, 학술 연구 그리고 국제 협력이라든지 국제 교류 기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으니까 훨씬 더 든든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세계문화유산센터 건립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경쟁 지자체가 과연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의원님. 예, 뭐 아직까지는 저희들 지역에서 뭐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문화재청에 이렇게 확인을 해봐도 아직은 국립세계문화유산센터 건립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자체는 사실 없는데, 네. 결국 이제 우리 경북이 좀 발빠르게 이제 선제적으로 이렇게 건립에 대해서 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경북이 이제 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도 가장 많은 이제 세계문화유산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우리 안동은 또 앞서 이야기했지만은 유네스코 세계 카테고리를 모두 보유한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센터는 경북 또 특히 또 우리 유네스코가 사랑하는 세계유산 중심 도시인 우리 안동에 건립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문화유산센터 건립 아직은 다른 지역에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우리가 나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경북에 건립을 한다면 경북에서도 어느 지역에 세계 문화유산 센터가 세워져야 할까? 안동일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역일지 이것도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제 개인적인 입장에는 당연히 안동에 세워야 되고 네.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 뭐 안동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세계문화유산 그리고 또 기록유산 또 이번에 이제 인류무형유산까지 포함해서 정말 뭐 유네스코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또 앞으로도 뭐 우리 지역에 있는 뭐 우각과 정자라든지 해서 또 앞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돼야 될 그런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또 특히 이런 컨트롤타워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지역 뭐 어쨌든 경제에도 좀 이바지 좀 해야 되고 해서 우리 지역이 안동이 또 제격이고 또 당연히 그리고 또 꼭 이렇게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계문화유산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바로 안동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세계문화유산센터 건립과 함께 또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에 대한 국비, 도비 지원을 또 촉구하셨거든요. 요 얘기도 좀 잠깐 나눴으면 좋겠는데 어떤 배경으로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뭐 결국 이번에 탈춤이 이제 인류무형유산에 이렇게 등재되는 계기가 이제 물론 됐지만은 우리 안동이 97년에 이제 처음 개최되고 난 이후에 문화체육부의 어떤 뭐 대표 축제라든지 또 2000년부터 6년간 전국 축제 종합평가 1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또 3년간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이렇게 선정되고 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데 이게 이제 2017년부터 축제 일몰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정 부분 이제 행사를 하고 나면 예산을 이제 줄이는 그런 어떤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국도비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축제 규모도 약간 이제 축소될 우려도 있었고 또 안동시의 뭐 예산 부담이라든지 또 어쨌든 우리 축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좀 제동이 걸리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사실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도의회 임시의 발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 국비 지원이 좀 돼야 된다. 우리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정말 대한민국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뭐 정부라든지 경상북도 차원의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된다 해서 이제 촉구하는 뜻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좀 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축제 일몰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경쟁력 없는 축제는 도태된다. 뭐 이런 장점도 있지만 단점으로 본다면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수한 축제가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경쟁력도 잃을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축제 일몰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점을 좀 개선하면 좋을까요? 뭐 정말 뭐 많은 돈을 들이고 해서 이제 대표 축제로 이제 성장시켜 놨는데 더 이상 이제 지원을 끌어버리면 이걸 정말 뭐 해외를 통한다든지 혹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관광객 어떤 유발 효과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좀 이런 부분들이 정말 기대했던 것들이 정말 축소가 돼버리고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정말 뭐 안동이라는 지자체만 맡겨내 가지고는 사실 뭐 힘든 부분이 적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경쟁력 떨어지고 또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지적을 받는 거는 물론 뭐 퇴출시키는 것이 맞지만은 실제 우리 축제같이 뭐 대표 축제로 인정도 받았고 또 그만큼 어떤 기대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잘하면은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퇴출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지난해 장소를 바꾸면서 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우리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축제가 이제 개최되지 못하다가 작년에 이제 3년 만에 어렵게 축제가 개최가 됐는데 어쨌든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그런 큰 명분 때문에 그런지
이제 축제 공간도 이제 구 안동의 앞거리로 이렇게 옮겨서 거리형 축제로 바꿨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뭐 변화를 통해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이제 정말 세계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뭐 어쨌든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어쨌든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 가장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도 좀 아쉬웠던 부분이 정말 홍보라든지 어쨌든 뭐 해외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어떤 체계적인 관리라든지 재정 지원이 좀 부족해가지고 다소 이제 좀 아쉬웠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정말 뭐 전문가뿐만 아니고 이제는 정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가지고 축제 구성 단계부터 협업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이제 축제 행정 역량을 좀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중앙정부하고 경상북도의 어떤 지원도 꼭 끌어내야 될 건데 그런 역할을 또 저희들도 도의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의원님처럼 도에서도 힘써주시고 시민들도 함께 참여하고 또 축제 행정 역량을 강화한다면 우리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나눠주신 말씀 있으실까요? 예, 뭐 우리 안동은 어쨌든 세계유산 세계 카테고리를 모두 보유한 정말 세계문화유산 중심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앞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는 이 우리 유산을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보존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노력도 앞으로 해야 되고 또 이 유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적 가치가 정말 지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열심히 협력하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북도의 김대일 의원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너라는 축제 스탠딩 에그애곡 함께 할게요.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나만의 계절 지금껏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니까 아름다워 처음 모습 그대로 눈부셔 예전보다 지금 더 설레요 매일 널 볼 때마다 이대로 머무르고 싶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언제나 너라는 계절 안에서 언제까지나 love with me 지금처럼 sing with me and dance with me all I need love with me 지금처럼 sing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오늘 먼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네, 임기 2년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맞물려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로 지난주입니다. 6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이 직전 조사보다는 2.4%포인트 하락한 36.9% 긍정평가고요. 부정평가는 60% 선을 넘어섰습니다. 직전 조사보다 2.5%포인트가 더 올라간 부정평가 60.3%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부정평가 지난해 11월 이후에 50%대로 내려왔던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11주 만에 60%대로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하락세로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글자로는 국힘, 네 글자로는 국힘 전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힘 시간을 전대. 통해서 네. 우리 안동 MBC 애청자분들께서도 이제 우리 시간을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을 많이들 또 이제 아시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외부 변수는 어떻게든 좀 감당을 해내게 되거든요. 네. 지금 외부 위협이 됐던 난방비 폭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대응도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또 대응해 나가고 있는데 결국은 대통령 지지율이 삐그덕된다. 특히 이 대통령의 보수층 결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 또 60대 이 주부층 이른바 대륙주라고 하거든요. 네. 이 대륙주가 흔들렸다는 것은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입니다. 지지 기반이 흔들렸다는 것은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내부의 위협이다. 그렇다면 윤심쟁탈전으로 삐그덕된 이 국힘 전당대회 최근의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내부 위협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부정평가가 60%대인데 국정수행의 부담이 아주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앞서도 제가 각종 보도에서도 분석이 리얼미터 기준으로 11주 만에 부정평가가 60%대로 올라갔다. 이건 결코 달가운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긍정평가도 중요합니다. 항상 긍정평가는 원만한 국정수행을 위해서는 40%대 적어도. 그리고 부정평가는 60%대라는 것은 국민 10명 중 6명이 부정적이다. 이건 여소야대 국면에서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 않으면 국정 동력을 키워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 경제 관련되는 부분도 잘 또 다독거려야 됩니다. 또 외교 안보도 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개혁 과제죠. 대통령이 이 연금 개혁, 또 노동 개혁, 또 교육 개혁 하겠다고 했는데 국회에서 법안으로 통과돼야 될 부분도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 않은 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안 통과도 어렵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이 60%대의 대통령의 부정평가, 역대 대통령도 상당히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60%대 부정평가는. 그런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 동력을 키워 또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부정평가를, 긍정평가를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정평가를 내리는 게 중요하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뭐 수험생들은 아이고 공부해라 지겹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우리 항상 그런 이야기 합니다. 국어 잘하고 수학만 잘하고 영어만 잘하는 것도 괜찮은데 국영수 다 잘하면 좋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이 긍정을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부정이 낮은 것도 수학 잘하는데 영어까지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학생들한테 공부하라 이거 부담스러운 거 압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공수 양면을 좀 더 잘하는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필요한 또 시기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정당 지지율은 어떤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앞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 말씀드릴 때 하나를 더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자체적으로 실시했던 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은 리얼미터의 36.9%보다도 더 낮은 32%예요. 지지율이 또 정당 지지율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37%로 더 올라갔어요. 예. 그렇죠.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 삐그덕거림이 있다고 했는데 더 올라갔습니다. 37%로. 네. 더불어민주당은 31%예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검찰 수사가 부담이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32%니까 국민의힘보다 낮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아니 대통령 지지율도 내려갔는데 그것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원인이었다면 국민의힘 전대도 더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읽을 때
또 지지율인가 뭔가 어떤 여론조사 데이터의 비율이 올라갔을 때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관심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찬반의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따져보면 최근만 놓고 보면 어디 쪽에 좀 관심이 쏟아졌겠습니까? 국민의힘이거든요. 네. 그래도 삐그덕은 됐지만 특히 이제 MZ세대 천하람 위원장이 또 출마하면서 대구 지역 출신이죠. 네. 또 천하람 위원장이 출마해서 뭔가 젊은 세대들, MZ세대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 또 수도권이 당원들 숫자 비율이 직전 전당대회인 지난 2021년 6월 11일에 전당대회보다는 비율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늘어난 수도권, 이 서울, 인천, 경기 이쪽 당원들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좀 전당대회 나 참여해봐 이런 관심도가 지금 당원들이 84만 명으로 추산하기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도가 정당의 지지율을 좀 끌어올렸다. 이게 참 묘합니다. 뭔가 정당이 잘해서 전당대회가 너무나도 훌륭하고 매끄럽게 운영이 돼서 지지율이 올라간 거면 이건 경쟁력이 될 텐데 네. 그것보다는 그냥 어쨌거나 저쨌거나 관심이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정당의 지지율이 높아졌다. 이것도 좀 더 이제 정당의 실질적인 내공으로 바꾸려면 얼마만큼이나 전당대회 이후에 이 균열과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앞으로 국민의힘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MZ세대, 젊은 세대와 수도권에서 이렇게 올라갔지만 앞으로 균열과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 순회 연설회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네. 저희가 바라볼 포인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천하람 바람이 얼마나 부수느냐. 아. 천하람 바람. 또 네. 윤심 논란도 있었죠. 또 탄핵 이야기를 꺼내는 바람에 대통령실에도 살짝 좀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이런 여론은 또 반응은 김기현 의원에게는 또 부담이 되거든요. 네. 얼마나 윤심을 잘 견인해 나갈 수 있냐. 김기현 의원은 일단 기승전 윤심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안철수 의원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과연 어떻게 이 지지율을 좀 더 끌어올려서 김기현 후보와 더 각축선을 벌이느냐 아니면 자칫 이 추격하고 있는 천하람 위원장에게 여지를 허용하느냐 일격을 당하느냐 네. 이게 정말 요즘에 어떤 분들은 아침 드라마 보는 것보다도 국힘 전당대 보는 게 더 재밌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조사를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고성국 TV에서 유튜브 채널이죠.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코프라에 의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컷오프 조사 이후에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후보자도 컷오프를 통과한 4사람의 후보자만 이제 올라간 겁니다. 11일, 12일 실시한 조사인데 국민의힘 지지층 861명을 대상으로 이 조사에서 김기현 41%, 안철수 27%, 천하람 13%, 한교안 12%. 이렇게 보면 2강 2약이라기보다는 1강 1중 2약이 되거든요. 이 조사로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예. 조사하고 실제 당심은 다를 수가 있지만 네. 또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김기현 52%, 안철수 42%인데 흥미로운 것은 천하람 바람이 좀 윤곽이 드러났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좀 이건 이 토론회와 또 합동 연설의 내용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조사만 놓고 보면 아직까지 천하람 바람이 더 차고 치고 올라가는 추세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토론회가 진행되고 순회 연설회가 전개됨에 따라서 또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김기현 후보가 앞서가는 국면이지만 추세지만 이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그렇네요. 시간이 지나면서 윤심 파장이 어떻게 또 더 크게 영향을 전당대회에 줄지. 가상양자 대결에서는 과반 이상을 김기현 후보가 52%, 안철수 후보가 42%인데 방금 전에 이제 다자 대결 4명을 이야기할 때 김기현 후보가 41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런 수치대로 나온다면 이 조사 결과가 뭐 앞으로 다른 조사와 꼭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41%라는 것은 이제 절반을 넘는 건 아니고 그렇다면 결선 투표는 있을 것이다. 결선 투표는 할 것이고 과연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가 올라간다면 천하람 위원장을 지지하던 친 이준석 개의표가 얼마나 결선 투표에서 안철수 후보 쪽으로 흡수될 수 있을지가, 이게 또 우리 안동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또 이준석 전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 사이에는 또 앙금이 있거든요. 네. 좀 끌끌었습니다. 이게 보들보들해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과연 결선 투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로 보입니다. 아, 그런데요. 그러면 이런 점들을 잘 지켜보면서 끝까지 가봐야 저희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도 우리 발행카하고 네. 이제 할 텐데 다음 예. 주가 중요합니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 예. 더 많은 분들이 청취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 가결에 이어서 김건희 특검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론은 또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 조사가 또 흥미롭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평가는 다를 겁니다. 근데 요즘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바로 김건희 특검입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수사 때문이다, 아니다. 이건 독립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풀려야 된다. 도이치모터스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SBS가 넥스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6일 7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특검 도입, 이게 이제 지금 가장 여의도 정치권의 쟁점인데 물어봤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 추진해야 된다. 66.4%로 압도적이었고요. 정체적 공세이기 때문에 추진해서는 안 된다가 24.9로 나왔습니다. 우리 라디오로 들으실 땐 숫자가 잘 안 들렸었는데 제가 특검 추진해서는 안 된다가 24.9입니다. 그렇다면 이 24.9라는 숫자는 국민의힘 지지율보다도 김건희 특검 반대인데 네. 국민의힘 지지율보다도 낮아요. 그 이야기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일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 김건희 특검에 찬성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이 여론에 미치는 파급력, 또 여론에 앞으로 미칠 확장성을 볼 때 상당히 정치적으로 관심을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특검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또 추진하고 있는 그런 배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국민의힘 지지층 일부까지도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나온다. 이것은 특히 이 내년 총선과 또 우리가 비추어서 분석을 해보면 총선에 중요한 것이 또 물론 우리 대구 경북도 중요합니다. 수도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의석수 때문에. 그럼 수도권에서 김건희 특검 찬성이 높고 또 중도층에서도 높고 또 심지어는 MZ세대에서도 높다. 이렇게 되면 내년 선거를 생각할 때 또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수사가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다. 또 민주당에는 현실적인 위협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맞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김건희 특검 카드다. 이런 판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에 대한 맞짱 대응이 맞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또 단순히 분석을 안 합니다. 심층 분석을 해봤더니 같은 이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지금 여의도 국회에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어떡하겠냐. 그런데 조사를 보면 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한 것이 절반 이상으로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20대와 30대 또 중도층에서도 더 높게 나타나거든요. 네. 심지어는 호남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기반인데도 불구하고 호남에서도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예. 그 이야기는 김건희 특검 카드가 뭔가 좀 이 정치 현안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카드가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인 반사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야. 자칫 김건희 특검을 했는데 별로 드러나는 게 없다. 결과적으로는 특검이라는 것이 통과만 된다면 빨리 또 조사가 진행되거든요. 네. 그럼 조사가 진행됐는데 총선 전에 결과가 나왔는데 별로 그렇게 이 김건희 여사가 처벌받을 만한 법적인 적용이 없다. 이렇게 되는 순간에는 그런 상황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후폭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이른바 딜레마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말 그대로 이 폭풍의 계절이
지금 여의도를 몰아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소장님 어쩜 이렇게 수식어를 잘 쓰실까요? 폭풍의 계절이라는 말이 정말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존경하는 분이 네. 안동의 이 정신적인 스승이시죠. 서해 류성룡 선생님을 제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은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더 진행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렇습니다. 특검 정치, 요 정치적 후폭풍이 있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뭔가 드러나면 되는데 네.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게 또 자칫 후폭풍이나 역풍이 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쪽으로 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저는 처음도 민생, 끝도 민생이다. 어떤 이 현안에 대한 대응들은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가결, 또 김건희 특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좀 민생을 국민들이 최근에 뭐 통신비 이야기도 정부에서 이야기 나옵니다. 좀 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에너지 요금이나 또는 각종 개혁에 대해서 더 좀 강력하게 또 추진하는 그런 개혁의 이 법안들을 내놓는다면 오히려 더 국민들은 그쪽에 더 관심이 쏠릴 수도 있거든요. 또 특검 정치를 하는 것도 하나의 이 방향이 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방향으로는 민생 법안, 국민들은 역시 무항산, 무항심입니다. 네.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민생을 다독거리는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정리까지 아주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